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언더링 배터리,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그리고 플러스 사회활동가 안쿤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는 걸 신청해가지고 지금 국비로 직업학교에서 직업 상담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20분까지 가가지고 카드 찍고 이제 4시까지 교육을 받고 이제 퇴실할 때 카드 찍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시제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기로 이제 본인이 조금 어려워야지 국가에서 이제 원조를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여러 유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벌어놓은 돈이 있던가 아니면은 조건이 자기가 봤을 때 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아. 그래도 이제 실업자 상태면은 진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진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는 시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세상이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직업이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가 발달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이제 아버지가 농장을 해. 그럼 저는 선택사항 없이 무조건 농부를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집에서 대대손손 어촌에서 이제 생선을 잡아.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생선을 잡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이 조금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귀속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많은 진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퇴직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어가지고 제2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제 교육도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낮아서 이제 시니어 교육, 평생 교육 활동 이런 거를 국가에서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보편적 복지로. 그래서 이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이제 누리는 그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나 뭐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인생 경험이 작다 보니까 내가 많은 활동 안 해봐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판단이 잘 안 되고, 내가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성찰이 잘 안 되는 시기라서 저처럼 이제 혼란을 겪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 받으면은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랑 내 적성이랑 어떤지 평가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찾아보려고 들어가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지만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본인이 이제 약간 수동적이고 하면은 이게 좋은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니까 유형이에 선정돼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 약간 인증을 해야지만 이제 매달 이제 얼마의 돈이 저한테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한다고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필요했거든요, 직업 상담사란 자격증이. 왜냐면은 사회복지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과목을 이제 총 이제 14과목인가 12과목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정도 수강하고 실습까지 나와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이 직업상담사도 요즘에 고용노동부라든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인 그런 맥락 때문에 많이 필요한 이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계열의 이제 자격증인데, 제가 이제 사회 계열이 저한테 잘 맞고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요거를 들고 있어야지, 뭐 민간 위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산시에서 이제 직접 운영하다든지 하는 그런 돼서 이제 기간제로 근무할 때 좀 경쟁률이 있겠다 싶어서 겸사겸사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수업을 듣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한편으로는 이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자기랑 적성이 안 맞는데도 이게 인생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 때문에
버티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직무 만족도가 이게 삶의 그런 만족도에서 굉장히 큰 요인이 있는 그런 것이고, 저는 특히나 소속감이 없는 상태로 7년 동안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소속감이라는 거에 대한 그 행복감,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뭐 엄청 어릴 때 배웠죠. 근데 뭐 생존의 욕구, 뭐 소속의 욕구, 뭐 존중의 욕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속감의 욕구라는 게 저는 그 뭔지 몰랐습니다. 항상 소속이 돼 있었으니까는. 뭐 학생 때는 학교에 소속이 돼 있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에 소속이 돼 있고.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소속감을 이제 처음으로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가정이라는 소속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기초적인 그런 사회 수업을 들어봐도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데서 또 소속감을 또 대리만족하고 충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취준생이 되면서 이제 취업을 먼저 한 친구들은 이제 또래 집단에서 이제 그 다른 소속 집단이 생기면서 이제 또래 집단에만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또래 집단이 많이 해체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은 이제 친구가 점점점 풀이 작아진다. 항상 이제 보는 사람들은 직장 사람들이니까 직장 사람들이랑 친구하면서 이제 나중에 애 낳으면 학부모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애들 다 독립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옛날 친구들 다시 연락하면서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공직 생활 하시고 퇴직하고 이제는 그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랑 다시 또 만나고 술자리 하면서 당구도 같이 치고 뭐 그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삶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르겠지만은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이게 생의 그런 주기라 사이클이라는 게 우리가 연구가 돼 있는 거랑 비슷하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직업 상담사란 자격증이 사회계열의 하위 호환 자격증이고, 이걸로 조금 내가 대학교 사회복지학 석박사까지 할 생각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자기 직무 중에서도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그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회사 들어갔을 때 교육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고, 뭐 총무 업무를 할 수 있고,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자기 부서별로 또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강연하고 말하는 요런 거에 조금 적성이 잘 맞아가지고 직업 상담사로 이제 경험을 하고 쌓은 다음에 제가 그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설립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그 치유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이제 그 프로그램,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경험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어떤 동기라든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연, 이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쪽 진로를 잡았고, 이쪽 진로에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된다. 이제 나중 가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새로 도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7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제 방황하는 시간을 주려고 이제 내가 내 길을 걸어간다면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뭐 단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 직성 직업 그런 그 심리 검사, 직업 심리 검사 이런 거 해도 뭐 정치인이라든지 뭐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기업인이라든지, 뭐 직업 상담사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금융, 뭐 펀드 매니저, 이런 게 또 저한테 굉장히 잘 맞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경험들이 신기했고, 그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조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은둔 상태에서 탈출할 때 내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라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닌데, 일단은 이제 집 밖에 나와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계속 그 생겨요. 길이 내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그게 생기거든요.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초창기에 먼저 올렸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리적인 건강이든 그 육체적인 건강이든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음을 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좀 조급하게 성급하게 좀 빠르게 좀 뭔가 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무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푹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제 얘기 들으시면서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은둔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좀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 하신다면은 주변에 도와주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도움을 못 받더라도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거는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쌓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은 스펙이 이제 육체 스펙이거든요. 건강 스펙. 예. 건강해지시고 나면은 이게 국가에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고립청년이라는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국민 취업 지원, 자기가 이제 의지가 됐을 때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솔직히 본인이 이제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내가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거를 익혀가지고 무조건 써먹어야겠다 하면 그게 들어오는데 나한테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면 이게 몸이 베베 꼬이고 막 지루하고 머리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생길 때까지는 조금 그 운동하시면서 본인 건강을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그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양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돌봄 능력입니다. 왜냐면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많이 요즘에 고통을 호소해가지고 퇴직하는 사유가 그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돌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에 자기 돌봄 스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그런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돌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랫동안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인식이 다 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먼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도 결국엔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돌봄,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내가 내 상태를 제대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이게 고립이 됐단 말이죠. 내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나를 돌봐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뭐 뜬구름 없는 자아 성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좀 슬퍼. 그럼 왜 슬픈지에 대한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이 슬프는 거를 기쁘게 해가지고 좀 나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더 자기 돌봄이거든요.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예. 저는 진짜 제가 엄청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항상 게으르다고 해가지고 저는 진짜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지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한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사 능력도 확실하고. 그래서 여튼 점심시간 때, 짤막한 이 점심시간 시간 때 차에 와가지고 쉬면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제 지난 편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소속감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존 욕구에 대해서 이제 후달리는 게 조금 덜한 편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비난한다면은 뭐 부모님 뭐 등골 빨아먹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부유하시진 않거든요. 그냥 뭐 공무원 집이 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존 욕구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공공근로로 보건소에 들어갔을 때 그 소속감의 행복이라는 거를 내가 처음 느껴봤고, 제가 어릴 때도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PC방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한 2년 정도, 토탈 2년에서 2년 반 정도 했었고, 그리고 주유소 알바도 좀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청년 인턴십 비슷하게 직장 체험도 했었고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왜 굳이 돈을 벌어야 되지? 돈 버는 재미 없는데? 그 월급 들어오면 재밌다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돈을 벌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했을 때 내 통장에 얼마 딱 꼽히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들어서 좋다기보다는 그 내가 소속감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그 소속감을 느낀 단체에 기여를 해서 그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느낌? 약간 그 느낌에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액수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내가 최소한의 먹고 살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서 저는 뭐 큰 욕심이 없어갖고 저의 보람이 중요하지. 제 가치관이 저의 보람이 중요하지. 그 돈을 얼마 주는지 이런 거에는 관심 없는데 근데 지금은 또 커리어 쌓아가는 시점이니까 저도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인간이면은 이게 돈이라는 것의 가치라든지 힘 그리고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자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돈을 갈구하거든요. 근데 보람 넘치는 일을 하고 나한테 지속 가능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프로가 되다 보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금전적인 거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고 계속 자기 개발하다 보면은 하여튼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뭐 제 생활에 뭐 지장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뭐 그게 뭐 돈을 뭐 엄청 지금 당장에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고 그냥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추상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고 계속해서 지금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어디까지 소속돼가지고 계속 상호작용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간절한 편입니다. 근데 진짜로 은둔 생활 할 때는 이 소속감에 대한 갈구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게 자기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심리적인 그 현상이죠. 안 좋으니까 이 소속감의 욕구가 진짜 인간한테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제가 은둔형 외톨이 때는 이거에 대한 행복감을 몰라서 그냥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가두고 싶은 생각에 나를 가두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리고 그 생활이 저는 친구가 물어봤을 때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집 밖에 안 나와서 안 씻고 안 치우는데 그건 좀 행복하다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게임하면서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은 저는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던 게 지금이 더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제 온라인 RPG에서 이제 접속 해제하고 이제 오프라인 RPG를 열심히 달고 있으니까 이 상태가 이제 행복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도전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 점심시간 다 끝나가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뭐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그리고 사회활동가 안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